이렇게 이거 단거 보이시죠? 모든 ETF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추세를 반영한 베스트 50개라는 거죠, ETF. 한 달 돌려본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실제로 수익이 이렇게 났고요. 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아빠 개만합니다. 주식 투자 공부를 하신 분들은 ETF라는 상품을 알고 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어떤 ETF에 투자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하시죠?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전략이 있거든요. 국내 상장된 모든 ETF에 동시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화면을 볼게요. 국내 상장된 모든 ETF를 동시에 매매.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ETF 전략. 자,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요. 바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라는 영화인데요. 되게 뭔가 B급 병맛 코미디 영화인데 멀티버스라는 소재로 흥미와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다 잡은 미친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게 봐서 제가 극장에서 이 영화를 2번이나 봤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강추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 단거 보이시죠? 네, 이 영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 영화에서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ETF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국내 상장된 모든 ETF, 레버리지, 인버스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운용사에서 만든 ETF인지도 상관없어요. 에브리싱, 그 다음에 미국 지수 추종이든 중국 지수 추종이든 상관없어. 에브리웨어, 모든 지역 ETF, 그 다음에 올 앳 원스, 이를 동시에.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이버 증권 사이트 들어가면 국내 상장된 모든 ETF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ETF 목록이 쭉 나와 있고요. 내려보시면 모든 ETF가 다 있어요. 한 600여 개 될 거예요. 670여 개 정도. 그래서 일단 등락률 순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인버스 위주의 ETF들이 수익률이 높네요. 그럼 뭐죠? 오늘 하락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장이 상승장이면은 당연히 레버리지가 이 상위에 있을 거고, 반대로 장이 하락장이면 인버스 ETF가 여기 상위권에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다음 3개월 수익률을 볼게요. 자, 3개월 수익률을 보니까 계속 주구장창 떨어졌던 중국 주식, 그쵸? 차이나 항생테크 이런 주식들이 최근 3개월 내에 많이 회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정리해보면 장이 어떤 상황이든 수익 내는 ETF는 항상 있었고요. 하락하면 인버스가 수익을 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모든 ETF에 모멘텀 스코어를 구해보면 어떨까? 라는 거예요. 자, 모멘텀 스코어, 제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일종의 추세를 정의한 거죠. 그래서 모멘텀 스코어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최근 1개월 수익률로 정의해도 되고, 최근 3개월 수익률로 정의해도 되죠. 보통 자산 배분 전략에서, 동적 자산 배분 전략에서 자주 쓰이는 모멘텀 스코어 공식은 이래요. 최근 1개월 수익률 곱하기 12, 3개월 수익률 곱하기 4, 6개월 수익률 곱하기 2, 12개월 수익률 곱하기 2를 더한 거, 이거를 모멘텀 스코어로 정의를 해서 전략을 운영하죠. 실제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BAA 전략이 이 모멘텀 스코어 기준으로 해서 자산을 사고 팔았다 하죠. 그랬더니 1000만원이 30년 뒤에 23억이 되더라. 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이로써 우리는 모멘텀 점수, 모멘텀 스코어라는 것이 유효한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멘텀 점수 기준으로 사고 팔면 수익이 난다 이거예요. MDD도 방어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한국에 상장된 모든 ETF의 모멘텀 스코어를 구한 뒤에 정렬해서 분산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자동화 시키는 거죠. 파이썬 자동 매매로요. 이따 뒤에 나올 거지만 ETF 개수가 670여 개예요. 이거 모멘텀 스코어 언제 다 엑셀로 계산하고 있어요. 당연히 자동 매매를 해야 돼요. 자동 매매는 제 클래스를 들으시면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요. 기본 세팅 무료 대공개해놨어요. 이거 포스팅 참고해보세요. 주식코인 자동 매매를 위한 기본 세팅 무료 대공개. 네, 제가 작전 1, 2, 3, 4, 5로 세팅을 해놓고 하나하나 전략을 구현을 해봤어요. 작전 1, 모든 ETF를 가져오자. 매우 심플해요. PIKRX라는 모듈이 있거든요. 이걸 그냥 이렇게 설치하면 되고, 실제로 제가 만든 봇에서는 이 코드 한 줄로 모든 ETF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정확히는 676개가 현재 한국에 상장되어 있어요. ETF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ETF를 모두 다 동시에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ETF. 작전 1 종료됐고요. 작전 2, 매매할 종목 개수를 정해보자. 우리는 670여 개 ETF가 이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개수를 매매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상위 10개? 상위 10개라면 아까 보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모멘텀 스코어를 전일 등락률로 정의해본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개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다 인버스잖아요.
자, 인버스 유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죠. 이 경우 리스크는 뭐죠? 여기 나와 있지만 그건 위험하다. 그쵸? 그래서 저는 상위 50개로 정리했어요. 제 직관적으로는 50개 정도는 돼야 합리적으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계좌 자금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하시면 돼요. 난 50개가 아니라 100개 분산 투자하겠다. 혹은 나 30개만 분산 투자하겠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물론 그에 해당하는 모멘트 스코어를 잘 정의를 해야겠죠. 작전상 모멘트 스코어를 정의하자.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이죠. 어떻게 상위 50개를 구할 것이냐. 하루 수익률 기준? 그쵸? 바로 자, 초단기 추세를 반영하는, 바로 시장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이 급변하면 손실 확률도 있죠. 3개월 수익률 기준? 적절한 추세를 반영할 것 같은데 단기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요. 그쵸? 좀 느리잖아요. 근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는 장매매할 거기 때문에 모멘트 스코어를 여러 개 조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물론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경하시면 돼요. 네? 저는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루 전일 수익률, 그쵸? 아까 등락률 봤잖아요. 이거 이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일주일 수익률, 5거래일 수익률 기준으로 모멘트 스코어 2를 정의하고요. 3는 한 달, 그쵸? 20거래일이죠? 한 달 수익률. 그 다음에 4는 한 달 수익률 더하기 3개월 수익률 더하기 6개월 수익률 나누기 3. 이거는 이 모멘트 스코어를 사용하는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 있어요. 듀얼 거순 모멘텀이었나? 아무튼 헷갈리는데 아무튼 거기서 가져온 거고, 동적 자산 배분 전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개월 수익률부터 12개월 수익률까지 다 반영하는데 가중치는 앞쪽에 곱해주는 이 스코어, 이 5개를 조합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이 5개의 점수를 구해서 이 5개를 합쳐가지고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해도 되지만 저는 따로따로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10개씩 총 50개를 뽑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모멘트 스코어 1 기준으로, 그쵸? 하루 전일 수익률 기준으로 10개를 뽑아요. 그래서 파이널 리스트, 우리가 최종 투자 대상 50 종목을 파이널 리스트에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상위 10개를 정리를 해서 바로 넣어요. 그쵸? 이 기준에 따라서요. 그 다음은 5일 수익률이죠. 모멘트 스코어 2. 이 기준으로 또 10개를 뽑아서 넣는데 위에 주목된 게 있으면 제끼고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20개 확보되겠죠? 그래서 모멘트 스코어 5까지 진행하면은 총 50개의 파이널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멘트 스코어 1 기준으로 이렇게 뽑고, 그 다음 2 기준으로 뽑고, 3 기준으로 뽑아서 1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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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가는데 기존에 중복이 있으면 그건 제끼고 쌓아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23년 2월 10일 기준에 50개 종목을 뽑아봤더니 이런 종목들이 나왔어요. 여기 스탯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텍스트로 뽑아봤는데 뭐 눈에 익은 ETF도 있지만 뭐 듣도 보도 못한 ETF도 있어요. 그쵸? 어찌됐든 이 50개가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추세를 반영한 베스트 50개라는 거죠. ETF. 현재 자체 기준에서요. 그럼 이 50개를 우리는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멘트 스코어 정리 끝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멘트 스코어 정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커스텀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모멘트 스코어 정의 5개 한 거 잘 보시면 단기 추세에 좀 포커스가 있어요. 그쵸? 하루, 5일, 한 달. 난 좀 장기, 중장기도 반영을 해야지. 바꾸시면 돼요. 이거 한 달, 이거 석 달, 이거 6 달, 그쵸? 이거는 12개월 수익률,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합하시고, 뭐 리밸런싱은 뭐 한 달에 한 번 하던가,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되죠. 리밸런싱은 이따 나와요, 뒤에. 자, 투자할 종목이 정해졌으면 투자 비중을 정해야겠죠. 물론 50개 분산 투자하는 거니까 2%씩 투자하면 딱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투자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스마트하게 비중을 할당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평균 모멘트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비중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이전 영상에서 있어요. 이거 꼭 보세요. 매우 중요한 영상이에요. 필청 영상. 네. 우리는 10개월 평균 모멘트 스코어를 구할 거예요. 10개월 평균 모멘트 스코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값 중에 한 개가 나와요. 0부터 1까지 0.1, 0.2, 0.3, 0.4, 0.5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개월 평균 모멘트 스코어를 구했더니 1.0이 나왔다. 그러면 2% 다 투자하는 거고요. 0.5가 나왔어? 그러면 1%만 투자하는 거예요. 0이다. 그러면 아예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좀 계량을 했어요. 어떻게 계량을 했느냐? 20%는 무조건 투자하고 80%만 평균 모멘트 스코어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평균 모멘트 스코어가 0이어도 아예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최소 0.4%. 왜냐면 2%에 20%가 0.4거든요. 이 정도는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찌됐든 투자 비중을 평균 모멘트 스코어를 통해서 정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비중을 정하고 추가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구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의 현재가가 5일선, 21선 둘 다 밑에 있다면 투자 비중에 0.5를 곱해서 투자 비중을 절반 줄여줘요. 왜냐면 5일선, 21선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이 모멘트 스코어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지만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의 투자 비중을 절반 확 줄여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썼죠. 이렇게 비중을 정의하고요. 그래서 그 비중대로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아까 50개 추린 거 종목 비중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현금이 좀 남겠죠? 현금은 잘 쟁여두는 거예요. MDD를 낮춰주는 소중한 현금은 엄연히 투자물이라는 거 제 이전 영상들을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작전 4 종료됐고요. 작전 5 이게 가장 어려워요. 리밸런스 주기를 정하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추세를 반영하려면 그쵸? 우리가 당일 등락률 기준에 모니터 스코어가 있잖아요. 그거 감안하면 매일매일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매일매일 리밸런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낮은 매매를 하게 되고 수수료 플러스 세금 등의 비용이 나오겠죠. 물론 이 50개 종목이 매일매일 선정한 50개 종목이 교체가 드물다면은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비용이 나와요. 매일매일 리밸런싱이 아니라 정석대로 한 달에 한 번 한다. 왜? 수익이 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죠. 매일매일 하면 수익 날 것 같으면 팔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됐다고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죠. 다만 초단기 추세를 반영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떻게 좋을까요? 저는 전자에 그쵸? 단기 추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좀 리밸런싱 주기를 타이트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저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리밸런싱 하는 거는 아무래도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격일로 홀수일 혹은 짝수일에 리밸런싱 하는 방안을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홀수일에만 리밸런싱 하겠다. 그러면 1, 3, 주말은 빼고 7, 9, 그 다음에 13, 15, 17, 21, 2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일이 분산돼요. 월, 수, 금, 화, 목 이런 식으로 요일이 분산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밸런싱 하기로 했어요. 물론 투자금이 크고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하면 세금 폭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내가 뭐 자산을 10억, 20억 굴린다 이 전략으로 그러면 당연히 리밸런싱 주기는 이렇게 잦은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전략 짠 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전략의 초안을 한 달 돌려본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수익이 이렇게 났고요. 전략에 할당된 투자금은 1,000만 원이었고 하루에 한 번씩 리밸런싱 했었거든요. 수익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물론 이때 장세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물론 하락장이어도 우리는 인버스도 전략상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커버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무조건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이건 아니에요. 유의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수익이 났었으니까 지금 만든 전략으로 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코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행하면 3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왜? 많으니까 다 체크하니까 오래 걸리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실행할 때 크론탭에 등록해서 우리는 자동 실행하잖아요. 근데 오후 3시에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매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시 이전에는 이 봇을 실행시켜야 매매가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 670여 개를 다 체크하지? 그쵸? 그럴 땐 여러분들 이거 그쵸? 이 부분 이 한 줄을 여러분들이 구성한 리스트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이 베스트한 ETF를 한 100개 뽑았어요. 그러면 그 100개 대상으로만 매매하는 게 맞잖아요. 그 100개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지금은 670개 다 가져와서 다 체크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좀 무리수 같다. 이건 아니 싫다. 나는 이거를 개선하고 싶어. 공부해봤더니 ETF 베스트 50이 있다. 그럼 여기 50개 넣으시면 돼요. 코드를 그냥 직접 볼게요. 자, 코드를 보시면 이 부분이 그 모멘텀 스코어 기준 5개 기준 있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다음에 셋, 넷, 5개 기준으로 각각 10개씩 뽑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처럼 모수가 되는 ETF 리스트를 50개로 정의하고 그 중에 10개만 뽑겠다. 점수 괜찮은 거. 그러면 10 나누기 5는 뭐죠? 2죠. 그러면 만약에 모멘텀 스코어 이 5개 기준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적용시킨다고 하면 이게 2가 돼야겠죠? 2, 여기도 2요. 그리고 여기도 2고요. 여기도 2고 여기 2. 여기 중에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2, 50 10개잖아요. 그래서 10개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만약에 10개를 정의했다면 이거에 맞게끔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개를 부산 투자하겠다. 난 돈이 많거든. 100개 부산 투자하겠다. 이렇게 정의했으면 100이잖아요. 그럼 100 나누기 5는 뭐예요? 20이죠. 그러면 20이라는 숫자를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20, 20, 20, 20, 20.
이렇게요. 이건 사실 코드를 이해하신 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수정하는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딩 초보자시라면, 파이썬 초보자시라면은 어디서 수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드에서 알려드린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공부하셔야죠. 파이썬 공부는 꾸준히 하루에 5분씩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난 670개가 아니라 나만의 ETF 200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종목을 200개 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요. 이해하셨죠? 이건 제 블로그 포스팅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리밸런싱을 격일로 한다 그랬잖아요. 홀수일 혹은 짝수일에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크론 탭에는 매일 실행 되게끔 세팅하면 돼요. 크론 탭에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체크해 보시고, 다만 매일 실행하지만 우리는 격일로 실행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날짜 정보를 가져와서 홀수일이면 도착하지 않게, 홀수일이 좋을까 짝수일이 좋을까, 이거는 홀짝 여러분들이 선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변형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어떠신가요? 모든 ETF의 모멘트 스코어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정말 괜찮은 것들 50개만 뽑아서 분산 투자하는 전략, 관심 있으시다면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과 그죠? 더 좋은 전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